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및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DR 벨러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잠자는 자세가 60세 이후에 기억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지만 과학은 이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수면 자세는 뇌가 밤 동안 스스로를 청소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성 물질이 축적되고 기억력이 흔들리며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 최근에 이름이나 날짜,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으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특정한 원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오늘 저는 기억력을 지우는 수면 자세와 뇌를 보호하고 삶의 자율성과 질을 지키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이야기해드리고 과학이 발견한 사실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도 드릴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기억력, 정신건강,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한 잠자는 자세가 우리의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DH, BH. 저는 잘 자는데 왜 기억력이 자꾸 나빠질까요? 나이 때문인가요? 물론 노화 자체가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오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뇌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있습니다. 밤 동안 뇌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마치 하루가 끝난 집을 청소하듯 깨어있는 동안 쌓인 독소를 쓸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청소 과정은 기억력을 보존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청소는 모든 자세에서 똑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치가 잘못되거나 뇌 주변의 체액 흐름이 방해받으면 이 청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독소가 서서히 쌓이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치매 위험이 조용히 증가합니다. 최근에 70세 환자 미겔 씨를 진료했습니다. 그는 늘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자주 잊으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단순히 수면 자세만 교정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그저 올바른 정보와 지침만으로 말이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낮 동안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일합니다. 생각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며 기억을 저장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뇌는 전혀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로 깊은 청소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너무나 중요해서 자연은 특별한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 뇌 림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배수망처럼 뇌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낮 동안 자연스럽게 쌓이는 독성 단백질이나 대사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못된 자세나 불충분한 수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스템이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독소가 남아 기억, 집중력, 판단력 같은 기능을 해치는 겁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단백질 중 하나는 바로 베타아밀로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뇌 AMRI 연구에서
잘못된 자세나 수면 중단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 속에 더 많은 베타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종종 강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잘 흐르면 문제가 없지만 무언가 막히면 범람하고 오염이 쌓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의 진료실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74 세 도로레스 씨는 늘 허리 통증 때문에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기억에 큰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죠. 손주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아침마다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옆으로 누워서 척추를 제대로 지지한 상태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다시 맑은 정신으로 손주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바로 자연이 선물한 뇌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올바른 자세일 때만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실제로 깊은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는 비유가 아니라 신경과학으로 입증된 생리학적 과정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뇌의 정의 활동은 줄어들고 혈관은 살짝 수축합니다. 그 순간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이 더 강하게 뇌 조직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 액체는 마치 자연의 세제처럼 작용하여 신경세포 사이 공간을 씻어내고 독성 단백질과 대사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뇌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들입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일어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에 크게 의존합니다. 수면의 질, 몸의 자세. 예를 들어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이 액체가 원활히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는 경우 더 그렇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중요한 구조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옆으로 누운 자세, 특히 왼쪽으로 누운 자세는 뇌 배아액을 촉진하고 청소 과정을 최적화합니다. 의학 저널 사이언스 트랜스레이션 메디신에 실린 연구에서는 실제로 옆으로 누운 상태일 때 뇌척수액의 순환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뇌가 낮 동안 쌓인 것을 청소하기 위해 바로 이 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69세의 메르세데스 씨를 기억합니다. 활발한 분이었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 자세를 조정해 드린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HBA, 아침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게 바로 뇌가 잘 청소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돌아오고 온전히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특히 6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뇌 속의 하수도와 같습니다. 세포 속에 쌓이는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이 이름은 두 단어에서 왔습니다. 글리아, 기엘리아. 뇌를 지탱하는 세포, 림프, 림파틱.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 즉, 글리아 세포와 림프 기능이 결합해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은 점점 느려지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뇌척수액의 흐름이 감소하고 그 결과 베타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위험한 물질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 단백질들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면 자세가 이 시스템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이미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까지 중요해집니다. 나이로 인해 흐름이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잔다면 뇌배아액은 더 심각하게 방해받게 됩니다. 저의 75세 환자 리카르도 씨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잦은 건망증과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문제는 수면 자세였습니다. 역류성 증상 때문에 늘 앉아서 잠을 잤던 것이죠. 우리는 의료적 조언과 침대 높이 자세 조정을 통해 그의 수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2달 후, 그는 훨씬 더 또렷해졌고 기억력도 안정되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수면 중 뇌의 가장 해로운 자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누운 자세가 가장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72세의 카르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최근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가까운 가족의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가족에게는 충분히 걱정스러운 일이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30년 넘게 꼭 바로 누운 자세로만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항상 베개 2개를 겹쳐 높게 베고 있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코를 골았고 밤에 여러 번 깼으며 아침에는 늘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카르멘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는 기도 압박을 증가시켜 코골이나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 장애는 뇌에 전달되는 산소를 줄이고 기억력과 정신적 선명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의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즉, 뇌 속 독소가 제거되지 않고 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목을 잘 지지할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도록 말이죠. 물론 처음 며칠은 불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 후 카르멘 씨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전처럼 자꾸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침에 더 가볍고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잘 돼요. 바로 누운 자세는 겉보기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산소 공급과 뇌 청소 과정에 큰 방해가 되는 자세 중 하나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의 느낌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혼란스럽거나 머리가 무겁고 충분히 쉰 것 같지 않다면 그 원인은 바로 매일 밤의 수면 자세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누운 자세가 제일 편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척추나 엉덩이,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이 자세가 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에 있어 편안함이 반드시 최선의 지표는 아닙니다. 바로 누운 자세, 즉 안과 위, 수핀 포지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혀의 뿌리와 인두 조직이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에서 근육이 이완될 때 더 그렇습니다. 그 결과 심한 코골이나 무호흡, 즉 짧게 숨이 멎는 현상이 발생하여 뇌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경영상 연구에 따르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뇌 속 독소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베타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더 많이 남게 됩니다. 76세의 호세 마누엘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세가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그는 늘 피곤하고 건망증이 심하며 아침마다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수면 검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그는 심하지 않지만 반복적인 코골이 때문에 자주 미세 각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면 자세를 옆으로 바꾸고 몸을 안정시키는 베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깊이 자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바로 누운 자세로 자고 아침마다 피곤하거나 배우자가 코골이가 심하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작은 변화를 주고 올바른 조언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의 정신을 지켜줍니다. 엎드린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순환과 인지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실 가장 좋지 않은 자세 중 하나입니다. 엎드려 잘 때는 숨을 쉬기 위해 목을 한쪽으로 심하게 돌려야 합니다. 즉, 몇 시간 동안 목뼈가 비틀어진 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며 뇌 혈류가 미세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만성적 압박은 균형, 기억력, 심지어 감정 안정성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67세의 이사벨리타 씨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청년 시절부터 매일 밤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린 채 엎드려 자곤 했습니다.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아침마다 어지럼증과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자세 및 혈관 검사를 해보니 오랜 시간의 수면 습관으로 인해 척추동맥 협착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수면 자세 교정을 통해 그녀의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엎드려 잘 경우 흉부와 복부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횡격막 호흡이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산소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되지요. 게다가 허리, 어깨, 턱 관절에도 부담을 주어 아침에 두통이나 이마의 무거움, 목에 뻣뻣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이 바로 수면 자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엎드려 자는 것이 당신의 오랜 습관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뇌와 전신 건강에 주는 이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코골이나 수면 중 호흡 정지가 기억력 저하와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깊고도 위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질환이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정신적 선명함, 집중력, 심지어 기분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의 안토니오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은퇴 후 차분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점점 단순한 이름이나 약속, 심지어 중요한 가족 행사 날짜까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골고 때때로 몇 초 동안 숨을 멈추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안토니오 씨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자요.
제 혼란스러움이 그거랑 관련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면 다원 검사 폴리솜노그래피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1시간에 여러 차례 뇌가 몇 초 동안 산소 없이 버텨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뇌는 호흡을 회복하기 위해 급히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은 파괴되고 회복은 방해받으며 기억 형성과 직결되는 인지 기능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베개를 사용해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로 바꾸기, 체중을 조금 줄이기, 어떤 경우에는 양압기 PAP 장치를 사용하기. 안토니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의 기억력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교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크게 코를 골거나 아침에 입이 심하게 건조하고 낮에 지나친 졸음을 느끼거나 기억 공백이 잦다면 수면 검사는 심장 검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잘 때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과학의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뒤따릅니다. DHBA, 그렇다면 왼쪽으로 누워야 하나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하나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여러 신경 영상, 연구와 림프 흐름 분석에 따르면 옆으로 자는 것, 특히 왼쪽으로 자는 것이 뇌 청소 시스템의 기능을 가장 잘 돕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으로 눕는 것은 소화기와 순환계에도 이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증상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위와 췌장이 더 안정적인 위치에 놓여 소화를 돕고 야간 불편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왼쪽으로 자는 것이 엉덩이나 어깨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도 안전한 대안입니다. 단, 이때는 베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무릎 사이, 머리 밑, 그리고 필요하다면 등 뒤에 베개를 두어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70세의 마리아 앙헬레스 씨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다리가 붓고 기억 공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왼쪽으로 자는 습관, 다리를 살짝 올려두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야간 루틴만으로도 그녀의 수면 질과 정신적 선명함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수면 자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옆으로 눕고 몸을 바르게 정렬하며 충분히 지지하는 것. 이것이 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왼쪽으로 자면 심장에 좋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말인데 사실 현대 과학도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순히 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이로움을 줍니다.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심장의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심장은 가슴의 약간 왼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 덕분에 정맥 환류, 즉
다리와 다른 부의 혈액이 심장으로 더 쉽게 돌아옵니다. 이 원활한 혈류는 전신에 더 나은 산소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물론 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또한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림프 배아액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수면 중 뇌 청소 과정이 최적화됩니다. 실제로 연구들은 이 자세가 뇌척수액의 흐름을 돕고 뇌 노화와 기억력 저해 관련된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것은 소화 과정에도 좋습니다. 위와 대장이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음식과 가스의 이동이 더 원활해지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불편감이 줄어듭니다. 73세의 심장질환 환자 페르난도 씨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다리 부종과 아침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자는 자세와 무릎 사이에 베개를 두는 단순한 조정을 통해 빠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활력이 넘쳤으며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작은 디테일 같아 보이지만 노인의 몸에서는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왼쪽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시도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심장과 뇌가 고마워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허리, 어깨, 엉덩이, 관절 통증이 있으면 새로운 자세로 적응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옆으로 편안하고 무통증의 수면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몸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매트리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옆으로 자려면 관절이 올바르게 정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베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두면 엉덩이가 앞으로 회전하는 것을 막아 허리를 보호합니다. 머리 밑에 두는 베개는 목이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됩니다. 밤새 뒤척임이 걱정된다면 등 뒤에 부드럽게 받쳐주는 베개를 두면 도움이 됩니다. 75세의 테레사 씨는 고관절에 골관절염이 있어 늘 옆으로 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대를 조정한 후 그녀는 통증이 줄고 아침에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며 깰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통 베개 몇 개와 약간의 안내만으로 수면 자세가 문제에서 치료의 일부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매트리스 또한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딱딱하면 어깨와 엉덩이에 압력이 집중되고 너무 푹 꺼지면 척추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중간 정도의 탄력으로 몸을 균형 있게 지지하면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밤에 저림을 느끼거나 뒤척일 때 통증이 있거나 아침에 뻣뻣함이 심하다면 이는 현재의 수면 자세가 몸과 정신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면 패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잔다는 것을 단순히 누워서 잠이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수면을 위해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악기를 조율하듯 잠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 과정을 우리는 수면 루틴, 야간 습관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수면의 질과 뇌 보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주말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수면과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도 방해받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조언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모든 화면을 끄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와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대신 은은한 노란 조명 아래에서 가벼운 독서나 편안한 음악을 택하세요. 70일 새 콘수엘로 씨는 늙어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깨서 방향 감각을 잃었고 깊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침을 따르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작은 의식처럼 루틴을 만드는 것, 방을 어둡게 유지하는 것, 오후 5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 그 결과 그녀는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깰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습관들도 수면의 질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목욕은 몸을 이완시키고 천을 낮춰 깊은 잠을 촉진합니다. 또한 밤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가벼운 수프, 국물 요리, 따뜻한 차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역시 밤의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뇌는 수면을 통해 회복하고 기억을 재정리하며 정서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좋은 수면은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나타나는 많은 수면 문제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잘못된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보는 4가지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 1.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잠들기.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척추에 부담을 주고 가슴을 압박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74세의 엘비라 씨는 매일 거실 소파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호흡이 편하다며 그렇게 잤지만 아침마다 피곤하고 통증과 정신적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침대와 매트리스 각도를 조정하자 며칠 만에 확연히 다른 아침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오류 2. 불빛과 소음을 유지한 채로 자기. 많은 노인들이 밤에 넘어질까 두려워 불을 켜둡니다. 하지만 약한 빛조차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닥의 움직임 감지 센서가 달린 무드등을 설치하면 필요할 때만 불이 켜지고 수면 리듬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류 3. 수면제 남용. 진정제나 불안 완화제는 뇌를 단순히 꺼버릴 뿐 깊은 수면 단계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즉, 기억을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숙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 침술, 이완 훈련, 한방 요법 등 물론 전문가 지도에. 오류 4.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기. 앞에서 보았듯 이 자세들은 호흡과 뇌 청소 과정 모두를 방해합니다. 만약 바꾸기 어렵다면 베개를 활용해 조금씩 몸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수면은 음식이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맑은 정신, 에너지, 자율성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잘 자는 습관만으로도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과학은 점점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깊고 연속적인 양질의 수면은
뇌 속 독소 축적을 막아 신경퇴행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 특히 올바른 자세에서의 수면, 동안 글림프 시스템은 이 단백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중단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독소는 뇌에 남아 수십 년간 축적됩니다. 말 그대로 좋지 않은 밤의 수면 하나하나가 뇌 건강에 작은 손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 손상은 조용히 쌓이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78세의 엔카르나시온 씨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초기 치매 의심으로 찾아왔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력은 수십 년간의 불면증, 진정제 남용, 혼란스러운 야간 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했습니다. 수면 자세 교정, 경미한 무호흡 치료, 수면 재훈련. 그 결과 그녀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또렷하게 말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다시 좋아하던 십자말풀이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돌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 적절한 환경, 방해 없는 수면은 뇌를 지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방은 베개에서 시작됩니다. 잘 자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보호하고 기억을 보존하며 더 많은 해 동안 맑은 정신과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다음을 배웠습니다. 수면 자세가 뇌 청소와 산소 공급,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의 위험성, 옆으로 자는 것, 특히 왼쪽으로 자는 것의 이점, 통증이나 신체적 제약이 있어도 베개와 매트리스 조정을 통해 자세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수면 자세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잠자는 자세를 관찰하세요. 작은 조정을 시작하세요. 야간 루틴을 유지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뇌, 기억력, 그리고 매일의 삶의 깊고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DHBA, 헬러,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은 주로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보실 생각인지 나눠주세요. 뇌를 잘 돌보는 것은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잘 자고 마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나이 드십시오.